문제는 대선이에요. 대선. 네. 대선은 더 심각해요 지금. 왜냐하면 첫 번째 윤석열이 아까 말한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에서는 1위로 올라가요. 자동응답이거나. 근데 일반적으로 전화 면접이거나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최근에 두 가지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인데 여기에 이렇게 지지율을 한번 보시면은 이재명 지사가 이게 지금 파란색이 민주당 색깔이고 빨간색이 국민의힘 색깔이고 이제 무소속이거나 지금 정파가 없는 데가 이게 회색이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전달 지지율이고 뒤에 있는 거는 이달 지지율이에요. 이재명 26.2, 윤석열 14.6, 다음에 이낙연 14.5 이런 방식으로 현재로서는 윤석열이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거나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윤석열을 빼고 나면 나머지 지지율을 다 합쳐도 6%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저 한탄 기사가 나온 게 중앙일보예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사실 못내 윤석열 총장 지지율 떨어지는 게 아쉬운 것 같은데, 아휴, 그냥 애초에 우리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윤석열 총장 카드가 국힘에겐 무엇인지.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 흔들 카드로서의 아주 최선의 카드가 윤석열이었다. 네. 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다. 그 한마디로 사실 윤석열 총장이 그랬구나가 우리에게 확 각인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보니 초라한 내 모습. 예. 그리고 가장 정확도가 높다는 최근에 그 4개 여론조사 업체, 이걸 지표조사라고 하는데 이 4개 여론조사 업체의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더 심각해요. 요건 응답률이 30%가 넘는 굉장히 정확한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27, 이낙연 13, 윤석열 10이에요. 윤석열이 빠진다고 해도 또는 그대로 간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가 상당히 고심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니 지금 저쪽에서는 대선 전략이라고 하는 건 그 사이에 지금 서울시장 선거 같은 징검다리를 계산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국민의 취임에 입당할 거라는 계산을 두고 계산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했던 윤석열의 모든 행동은 자기 정치를 위하여 검찰을 이용한 것밖에 안 돼요. 아까 그 도표에서 보면은 윤석열은 전달에 비해서 6%가 빠졌단 말이죠. 6%나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는 추세라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의 한 수를 더 버렸잖아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출마를 하면 진짜 생양아치 되게 생겼잖아 지금. 그렇죠. 이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와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정치 진출을 가장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 조직이에요. 이게 모순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지키겠다고 무슨 댓글 막 썼던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탄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윤석열 때문에 공수처 만들어졌지, 검경 수사권 조정됐지, 지금 온갖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몰라. 그런 거 있잖아. 물을 끓이는데 두부를 넣고 미꾸라지를 같이 넣고 살아있는 미꾸라지 넣고 끓인다잖아요. 그 요리 있죠. 끓이면은 미꾸라지가 뜨거우니까 두부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요. 나중에 그게 요리가 돼. 그게 요즘에 검찰 같더라고. 잔인한 요리네요. 그러니까요. 참. 어떻게 그런 식의 리액션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해 먹은 것처럼. 개발하신 것처럼. 난 지금 개발했는 줄 알았어. 그런 요리가 있어요. 그 미꾸라지가 검찰 같고 그 두부는 윤석열 같은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지금 비유가 딱 그렇게 들으니까 바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저도 이런 거 보면서 뭐 검찰뿐만 아니라 가끔씩 그런 걸 통해서 언론의 주목 잠깐 받으면서 이 소위 말해서 좀 뭔가 취하는 듯한 사람들 보면 정말 개인적으로 뭐 제 삶은 아니니까 뭐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결국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소모가 되고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자기도 기득권에 꼈다라는 걸 통해서 뭔가 관심도 받고 뭔가 이제 좀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상 거기 끼는 게 아니잖아요. 수단으로 맞습니다. 하나의 그냥 말로 쓰는 건데 알아서 그냥 자기가 죽어가는 것 같은 게 딱 그 비유가 확 와닿았습니다. 예. 영화를 하나 만들어 두부 미꾸라지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사실상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고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뛰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저기 KS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 다 합쳐봐야 6%밖에 안 되는 상황이면 이거 선거할 수 있겠어요? 그 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정치권에 많이 써왔던 불임정당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지만 가장 정확하게 대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치 세력은 계속 몰락하게 돼 있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권 잡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 대선과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지방선거랑 대선이 같이 치러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인재들이 가겠냐고요, 저쪽으로. 자기 지역 TK나 PK는 일부 입당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인재 새롭게 들어오는 건 전멸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악순환을 걷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단어는 푸나님이 처음 쓰신 게 아니에요. 이미 2004년, 5년, 6년, 7년 그때 그 심지어 조선일보 제목이 한나라당 완전히 무너져라 이런 제목도 있었고요. 그때 보수 언론에서 바로 그 표현을 썼어요. 그 안 쓰려고 당에 대해서. 했는데 네.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좀 써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이번 총선할 때 몇 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민주당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국민의 짐 류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굉장히 차이가 나게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약간 중립지대에 가까운 데서 국민의 짐에 인재가 수혈이 안 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멸을 한다고. 예. 그것이 계속 연결되는 악순환이 연속되는 거죠. 근데 여기 대선 후보로도 좀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도박 기분으로 윤석열은 계속 지지율이 오를 거고 국민의 지명에 입당할 거라는 확실성만 있으면 어느 정도 이게 줄이라도 서는데 그게 안 된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여론조사 보면 저건 이재명 지사에게는 긍정적이네요. 왜냐하면 그 1위 후보의 지지율과 무응답이 요 상관관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무응답보다 높네요, 2%. 예. 저런 거는 의미가 있죠. 예.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런 측면이 조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대세론이 형성되면 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선 나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일반의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의 생각이 대세가 돼버리면 그건 꺾기가 힘들어져요. 요 대목에서는 근데 아직 대세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아직은. 근데 지금 슬슬 대세가 형성돼 가고 있는데 요때 중요한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이재명 지사를 뒷받침하냐. 이제 요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은 국회의원의 분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지자의 성향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그 대세론이 형성될 때 지지자의 성격과 후보가 맞고 후보 주변에 이제 포진하고 있는 제도권 내의 정치인들이 후보의 제안과 맞으면 쭉 가는 거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임기 내 업적과 이 상호 보완 관계로 미진한 부분은 이재명한테 대선을 맡겨서 한번 좀 쉽게 표현하면 시원하게 한번 해주길 바라는 그 심리가 더 크게 작동을 하면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낙연 대표는 대선에 욕심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게 가끔씩은 약간 좀 뻔뻔하게라도 밀어붙이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홍남기 뭐 부총리에 대해서는 세게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방이 홍남기가 이재명 대선 도우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돋보이면서 더욱 시선이 쏠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아젠다를 이낙연 대표가 뺏어와야 되는데 뺏지를 못하고 홍남기하고 이퀄이 돼버린 상태로 가는 이 구도가 굉장히 전략이 잘못됐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대선에 관심이 없으신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뭐 세게 나가는 아젠다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요즘 오히려 그런 역할을 정세균 총리가 하고 있죠.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나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한 군데라도 이긴다면 사실 시작할 때는 여당이 다 지고 야당이 이길 것처럼 시작했잖아요. 둘 중에 한 군데만 이긴다면 대표로서의 이낙연 대표는 이제 또 지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유동적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낙연 대표의 틈새가 자꾸 벌어지니까 정세균 총리가 지금 공격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대권에 나올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오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우리 판에. 그럼요. 예. 이낙연 대표도
막 무너지면 안 돼. 안 됩니다. 네. 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당대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답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지지율마저도 지금 너무하죠. 지지율이 쫙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뭐 이재명 지사 지지자 이런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전부 윤석열을 제외한 국민의힘 후보 다 합친 것보다 높은 지지율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아무리 낮아도 10%거든요. 그게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야당이라고 쳐봐. 근데 여당의 후보 두 사람이 1, 2위 등을 다퉈. 근데 우리 당에 없는 사람이 현재 검찰총장이 2, 3위를 다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만큼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주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단일화라는 것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지지자들이 사기가 안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상태니까 정말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과 1호를 제가 보내고요. 조의를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여기까지 했고요.